네, 첫 번째 큐브는요. 네,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방금 보신 보도 그대로인데요. 네이버가 경찰의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이번 드루킹 판결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상당한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김동욱 기자의 보도를 먼저 만나보고 왔는데요. 브리핑은 해봤습니다만 일단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 그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원 씨, 이제 드루킹인데요. 예. 이 드루킹이 경공모 모임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약 한 1년 반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예. 그 혐의가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댓글 140여만 개가 있었고 예. 이에 대해서 공감 또는 비공감을 약 9,900만 회 반복적으로 클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1심과 2심은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1심에서는 3년 6월이 선고가 됐고요. 예. 2심에서는 이제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게 뭐 드루킹이 네. 뭐 했던 그런 잘못들이 예.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예. 당시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6개월이 좀 감형이 됐었고 예.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주요하게 판단이 됐던 게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의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였습니다. 예. 이게 어떤 범죄냐면 실제로 컴퓨터를 때려 부수거나 예. 아니면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조작을 해서 정보 처리 과정에 장애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업무에 방해를 줬을 때 이 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예. 뭐 실제로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던가라는 요게 이제 통상적인 건데 이 드루킹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과연 업무 방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놓고 뭐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예. 댓글을 조작한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 어떤 업무를 방해했던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이라는 것은 온라인 여론 형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면서 예.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그 댓글 공감수입니다. 공감수를 조작을 한 게 어찌됐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런 예, 결론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예.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한 것은 아닌데요. 예, 예. 이게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는 이제 성립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뭐 허위 사실을 전송을 하거나 예. 아니면 부당하게 조작을 하는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해킹을 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를 시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예, 정보에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 댓글 순위 조작, 뭐 좋아요 내지는 공감을 누른다는 거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죄가 되면 예. 자의적인 기준이 돼서 권한이 남용이 될 위험성이 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드루킹 쪽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형사사법의 예. 판단 대상이 되면 이용자들을 사업자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예. 의무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쓰거나 댓글에 대해서 공감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예. 만약에 죄가 된다면 사업자도 같이 죄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네, 네네. 이제 이용자의 그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분들에 대한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돼서 예. 결국에는 실제로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드루킹에 대한 3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걸 보면은 예.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이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장에서 예.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법리에 대한 해석은 그렇고요. 아마 이 판결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안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뭐
전망 자체를 하긴 예.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이 드루킹과 김 지사는 공범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판결이 예. 드루킹이 무죄가 나왔다면 김경수 지사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다만 오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뭐 김경수 지사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유죄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이 1심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1심에서는 그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범 관계 자체가 좀 인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소심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인사 이동이 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네. 네. 그 항소심 과정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이 킹크랩의 시연회에 이 김 지사가 참석한 것 같다. 예. 즉 뭔가 공범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예. 이렇게 재판장이 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심증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유죄가 확정됐구나라고 좌절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차문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연에 참석을 했는데 댓글 활동을 해도 되겠냐는 이제 김경수 지사의 그러니까 이제 고개만 단순히 끄덕였다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범인지 예. 공범이 아닌 건지를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걸 덧붙였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항소심 새 재판부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